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어떠셨나요? 혹시 또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고 발을 질질 끌면서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다녀오고 나서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잠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리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날이 밝아버리는 그 답답하고 긴 밤을 또 보내셨나요? 이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달이 넘도록 어쩌면 몇 년째 이렇게 지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낮에는 멀쩡한 척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이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만큼은 제발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으로 잘 수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품고 하루를 버티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65을 넘어서면서부터 밤에 꼭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참으셨다가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병원을 가셨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전립선이나 방광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노화로 인한 야간뇨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처음 한 달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두 달째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어요.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여러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저녁마다 이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을 알게 되셨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드시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어젯밤에 딱 한 번밖에 안 깼다고요. 그 전까지는 평균 2번에서 3번을 가셨는데 한 번으로 줄어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보름이 지나고 나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통잠을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뭐 대단한 약도 아니고 그냥 씨앗인데 왜 이게 되는 거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한 가지가 왜 밤 화장실 횟수를 줄여주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드셔야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시겠어요? 어제 새벽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요? 1번, 2번, 3번 이상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구독, 좋아요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에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입에 안 대신다고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새벽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죠? 심지어 입은 바짝 마르는데 화장실은 또 가게 되는 그 황당한 상황 겪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을 안 마셔도 가는 이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야간뇨 관련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오래 드시다 보면 몸이 적응해버리고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반복. 그리고 속으로는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신장이나 다른 곳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드셨던 분들 계시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깊이 자버리면 화장실 생각이 덜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입이 바짝 마르고 오히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셨던 경험 있으시죠? 이것도 결국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잠깐 덮어두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밤마다 이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자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랑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는 분들 사이에는 몸속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부족해진 거예요. 우리 몸에는 밤 동안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는 분들은 밤새 방광이 크게 차지 않으니까 통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과 비슷한 속도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소변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셈이죠. 이러니 아무리 물을 덜 마셔도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물을 끊어도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예민해진 거예요. 방광이라는 건 쉽게 말해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인데요. 젊을 때는 이 주머니가 아주 탄탄합니다. 어지간히 차도 아침까지 잘 버텨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을 이루는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변이 별로 차지도 않았는데 방광이 금방 신호를 보내버려요. 빨리 비워달라고요. 특히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더 심해져서 차가운 공기나 찬물만 닿아도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다 방광 근육의 탄력이 사라진 탓이에요. 소변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방광이 예민해져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 전립선 부담이 더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분들이 많아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조여서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다 나오질 않아요. 잔뇨감이 남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차도 또 가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낮에는 그냥 자주 가는 정도로 참을만 하지만 밤에는 자다가 깨야 하니까 훨씬 더 힘드신 거예요.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을 잘 조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겹쳐서 밤마다 여러분을 깨우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개선해 주는 것이 바로 호박씨 가루입니다. 호박씨라고 하면 그냥 고소한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호박씨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수면의 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알고 나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호박씨 추출물이 비뇨기 건강을 돕는 성분으로 주목받아 왔어요. 비싼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바로 호박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박씨가 야간뇨를 줄여주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민해진 방광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마그네슘입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호박씨 100g 기준으로 마그네슘 함량이 500mg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2스푼만으로 채울 수 있는 수준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성분이에요.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하게 수축하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 마그네슘이 이 과도한 수축을 부드럽게 억제해줍니다. 마치 잔뜩 경직된 근육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처럼요.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야간뇨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방광이 차분해지면서 밤 동안 소변을 참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식사를 통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 양도 줄고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니까요. 마그네슘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박씨 가루 한두 스푼이 그 부족한 마그네슘을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줘요. 인공 합성이 아니라 식품에서 오는 천연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흡수도 훨씬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과 방광을 동시에 지켜주는 아연과 피토스테롤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피토스테롤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항염증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전립선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방광 출구를 누르는 전립선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 피토스테롤 덕분에 소변 통로가 좀 더 편안하게 열리고 소변을 볼 때 잔뇨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에서 실시된 임상 연구에서도 호박씨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야간 배뇨 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연이 방광벽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과민하게 반응하던 방광을 안정시켜주거든요. 여성분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호박씨의 아연이 방광세포 자체를 강화해주니까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 번째는 깊은 잠을 불러오는 트립토판의 비밀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뭔지 다들 아시죠? 잠을 불러주는 호르몬이에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크게 줄어들어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잠이 얕아지고 조금만 방광이 차도 바로 깨어버리는 거예요. 잠이 깊었다면 그냥 자다 지나쳤을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전에 호박씨 가루를 드시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잠이 깊어지면 설령 방광의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잘 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으로 억지로 잠재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을 살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훨씬 건강하고 안전해요.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잖아요. 방광 근육은 진정되고 전립선 부담은 줄고 잠은 깊어지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호박씨 가루가 밤 화장실에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야간요 약이나 수면제는 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냐고요? 그 차이를 딱 말씀드릴게요. 야간요 관련 약은 대부분 신장에서 소변 생산을 강제로 줄이거나 방광 근육을 억지로 늘려주는 방식이에요.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효과가 나타나지만 우리 몸이 이 개입에 적응해버리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약은 혈압이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래 드시기가 부담스럽기도 해요. 반면에 호박씨 가루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살려주는 방식이에요. 부족한 마그네슘을 채워서 방광 스스로 안정되게 하고 부족한 멜라토닌 원료를 보충해서 뇌가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만들도록 돕는 거거든요. 몸의 기능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 드셔도 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볶은 호박씨를 가루로 만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생 호박씨를 통째로 드시면 껍질이 단단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안에 들어있는 귀한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질 않아요. 그냥 드시면 좋은 성분들이 흡수도 안 된 채로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볶은 호박씨를 사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세요. 그러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볶는 과정에서 고소한 향도 살아나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요. 시중에 이미 가루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는데 구매하실 때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 없이 호박씨 100%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은 동네 마트 기준으로 그리 비싸지 않아요. 한 봉지로 두세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양은 밥숟가락으로 1스푼에서 2스푼이 적당해요. 무게로 따지면 약 10g에서 20g 사이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1스푼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 정도 드셔보신 다음에 2스푼으로 늘리시는 게 좋아요.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세요.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차가운 것이 들어가면 방광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요.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200ml에서 250ml 정도의 호박씨 가루를 잘 풀어서 드세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가 딱 맞아요. 두유에 타서 드시면 훨씬 고소하고 마시기 편해요. 두유 안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호박씨의 피토스테롤과 시너지를 내서 방광 안정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두유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드실 때 가루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만 넣고 먼저 개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따뜻한 물을 부으시면 훨씬 잘 풀립니다. 세 번째, 잠자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세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늦게 드시면 효과가 잠드는 시간에 맞춰지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일찍 드시면 새벽에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요. 잠자기 30분에서 40분 전, 이 타이밍을 꼭 지켜주세요. 이 시간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별도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방광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빠른 분들은 사흘 만에 변화를 느끼세요. 제일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내일은 1번.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그날 화장실 간 횟수를 간단히 적어두시면 변화를 더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잠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밤새 깊이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 그 느낌. 오래전에 경험하셨던 그 개운한 아침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 붓기가 빠지고 눈빛이 살아나는 것도 이때 느끼시게 됩니다. 밤에 제대로 쉬었다는 증거가 얼굴에도 바로 나타나거든요. 한 달을 꾸준히 드시면 낮 동안 피로감도 확 줄어들어요.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낮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으셨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밥맛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괜히 짜증도 나고. 그게 다 밤에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거예요. 밤이 달라지면 낮도 달라지는 겁니다. 몸 전체가 살아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꼭 들으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하거든요. 첫 번째,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다음에 드세요. 두 번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호박씨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이틀 정도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신 다음에
양을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하거나 속이 이상하다 싶으면 양을 줄이시거나 드시는 시간을 식사 직후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전립선이나 방광질환으로 이미 치료 중이신 분들은 드시고 계신 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은지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건데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진짜 똑똑한 건강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자연 건강 지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방광 질환처럼 질병이 원인인 야간요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오늘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 몸을 좀 더 잘 돌보는 방법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박씨 가루는 약처럼 몸속 특정 작용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더 확실하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나요? 호박씨 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성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호박씨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혈당 조절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역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호박씨 가루를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흘에서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양을 2스푼으로 늘려보시거나 드시는 시간을 조금 더 일찍 당겨보세요.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야간요의 원인이 오늘 말씀드린 것과 다른 이유일 수 있으니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호박씨 가루와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방광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일찍 식사를 마치면 잠들 무렵에 우리 몸이 소화 작업이 아닌 회복 모드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가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 상태로 접어들어서 방광도 덩달아 편안해집니다. 호박씨 가루를 드시면서 이 습관을 같이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 다 아시죠?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방광을 자극해요.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 가장 좋아요. 이 3가지 생활 습관을 호박씨 가루와 함께 실천하시면 밤 화장실 문제가 훨씬 빠르게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왜 진작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게 바로 건강정보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비싸고 복잡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선입견 때문에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호박씨도 그랬어요. 고소한 간식 정도로만 여겨지다가 비뇨기 건강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를 통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거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미 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거든요. 이제 내 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아셨으니까요. 오늘 마트에 들러서 볶은 호박씨 한 봉지를 사보세요. 집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믹서기로 갈고 따뜻한 물 한 컵에 2스푼 타서 자기 30분에서 40분 전에 천천히 드세요.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법 어렵지 않죠? 볶은 호박씨를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 전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타서 드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씨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딱 사흘만 드셔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라? 오늘은 한 번밖에 안 깼네? 하는 그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젯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네? 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도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고생하는 이웃분, 친구분, 형제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밤이 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에 호박씨가루 딱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한테는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일주일 뒤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꼭 다시 오셔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진짜 실용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울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